자켓 제작을 위해 신체 치수 재는 방법. 두 번째죠. 이제 신체 치수 재는 거는. 근데 이 자켓과 같은 경우는 사실 셔츠랑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셔츠를 제작을 위해서 유어 온핏 사이트에 핏을 입력했다고 그러면은 자켓을 입력할 때는 그 셔츠에 입력된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불러오기 때문에 중복해서 입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자켓부터 먼저 입력하시는 분들 때문에 설명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켓 기장, 베스트 기장, 셔츠 기장, 그 다음에 코트 기장까지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시작점은 똑같은데 이 밑에 지점, 끝 지점이 다른 게 이제 좀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시작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점은 이제 세 가지, 셔츠 기장은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해도 똑같은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맞춤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 카라의 가장 밑부분, 요 부분이 기준이 되고요. 자신이 맞춤 셔츠가 아니다 하면은 예를 들어 어차피 줄자가 있으니까 줄자를 목에다 걸치세요. 목에다 걸치면은 줄자의 가장 밑부분,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 맞춤 셔츠의 가장 밑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줄자를 이렇게 걸쳐서 줄자의 밑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뒤에 이게 목을 이렇게 만져보시다 보면은 이게 목뼈 중에서 가장 유독 목 중에서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튀어나온 그 목뼈의 가장 윗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게 시작점이 된다. 그래서 시작점은 똑같은데 이제 끝 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셔츠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되냐고 했냐면은 엉덩이랑 허벅지에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잰다고 했어요. 셔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자켓과 같은 경우는 요 정도죠. 셔츠가 길고, 그 다음 자켓은 이제 엉덩이를 덮을 정도인데, 이 자켓은 사실 어디까지 잰다는 게 기준은 없어요. 왜냐면은 엉덩이를 좀 많이 덮고 싶으면 이 정도. 그게 아니라 좀 짧게 입으신 분들은 뭐 이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켓은 기준이 한 요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3피스를 제작할 때 조끼 같은 경우는 여기 뒷주머니랑 그 다음에 이 허리의 중간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베스트 기장, 그 다음에 이게 자켓 기장, 여기가 셔츠 기장. 코트다. 코트 같은 경우는, 반코트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뭐 롱코트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뭐 무릎 아래로. 네, 무릎 아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장을 보통은 다 상의장이라고 불러요. 자켓 할 때도 상의장이라고 부르고, 셔츠 할 때도 상의장이라고 부르고, 다 상의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준 자체가 이제 시작 지점은 똑같아도 끝점이 좀 틀리다. 제일 위쪽이 베스트, 그 다음이 자켓, 그 다음이 셔츠, 그 다음이 코트,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자켓과 같은 경우는 기준은 여기란 거예요. 그렇지만 좀 짧게 하고 싶으면 좀 더 짧게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고, 셔츠는 여기고, 코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셔츠도 뭐 롱코트냐 반코트냐 그거야 짧으면 반코트고 길면 롱코트인데, 사실 앞쪽에 어떤 그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코트 길이에 따라서 위치를 만들고 이렇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됐다가 스리로 됐다가 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전체적인 길이인데, 그 길이가 이제 반코트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디까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거기를 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 자켓, 셔츠, 베스트, 코트의 상의장, 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자켓을 설명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자켓 기장을 또 재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좀 비스듬하게 잰다든지 아니면 너무 붙여가지고 이게 굴곡지게 재면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늘어뜨리고 난 다음에 뭐 자 같은 거 있으면 좋겠네요. 이 자를 이렇게 딱 대고 예, 그렇게 재는 게 이제 좀 편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재는 거는 어깨 너비인데, 어깨 너비는 셔츠하고 똑같습니다. 어깨 너비의 시작점과 끝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재느냐인데, 지금 맞춤 셔츠다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맞는 것 같은데, 이 위쪽 부분이랑 그 다음 이 팔 쪽에 이 뼈가 있는데 만져보시다 보면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를 재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맞춤 셔츠다 보니까 이 선 그대로 재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의점은, 다른 것들은 목둘레를 잴 때는 우리가 수평으로 재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수평이 아니라 어깨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재는 겁니다. 곡선이죠? 그러니까는 시작점과 끝점은 똑같은데 어깨뼈와 이 팔뼈의 사이 부분, 그 부분부터 다음 그 부분까지 재는데 수평으로 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 이 목둘레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잰다. 이게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 길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셔츠는 여기까지 된다고 했거든요. 손등의 중간. 근데 자켓은 요거보다는 좀 위쪽에 재는. 그렇죠. 예, 위쪽에 재는데 저희 쪽에서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셔츠를 입력을 하면은 자켓은 거기서 한 1cm를 빼서 저희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팔 길이도 똑같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입력할 때 일단 기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까 어깨 됐던 그 부분부터 늘어뜨려서 팔 길이를 이렇게 여기가 시작 지점이 되고요. 손등의 중간 부분 줌을 잠깐 지면은 여기 제일 굵은 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굵은 알에 한 4.5에서 5cm 요 정도 높이에 오는 부분 여기까지를 이제 재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자켓을 입력을 할 때도 이 기준으로 입력을 시켜야 돼요. 입력을 하셔야지만 여기에서 자켓을 주문할 경우에는 한 1cm 정도 빼서 주문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셔츠를 할 때는 이 치수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준은 손등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뚝도 이 겨드랑이 사이를 잰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팔뚝 재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야 될 게 이제 상동, 가슴 둘레가 되죠. 겨드랑이에 꽉 끼어서 가슴 둘레를 재는 거. 몸통에서 제일 두꺼운 부분이 되는 거죠. 손가락 집어넣지 않고 이제 잰다. 이게 유어 홈핏의 이제 기본적인 치수 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 둘레는 그렇게 재는 거고요. 그래서 재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켓 같은 경우는 이게 셔츠하고는 좀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셔츠 같은 경우는 가슴 둘레만 쟀는데 자켓은 앞가슴 둘레하고 뒷가슴 둘레를 잽니다. 왜냐면은 자켓 같은 경우는 앞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는 거죠. 그래서 앞가슴 둘레랑 뒷가슴 둘레를 어떻게 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가슴 둘레는 똑같아요. 가슴 둘레는 어디서부터 잰다?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재는 건데, 앞가슴 둘레는 여기 지금 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를 재는 거죠. 대신 겨드랑이에 붙여서 요 앞부분만 재는 겁니다. 앞부분만. 근데 중요한 거, 기성 셔츠를 입었다면은 겨드랑이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재기 위해서, 이거 라인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맞춤 셔츠를 입었으니까 이 선을 가지고 이게 재면 돼요. 그래서 맞춤 셔츠를 하나라도 있으면은 자신의 핏에 맞는, 그러면은 좀 신체 치수 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가슴 둘레를 잴 때도 유의사항은 수평으로 재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몸이 굴곡져 있기 때문에 약간 굴곡은 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앞에서 봤을 때 수평으로 재야 됩니다. 공방이나 이런 데서 부를 때는 앞품이라고 부르죠. 앞가슴 둘레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야 될 건 뒷가슴 둘레입니다. 뒷가슴 둘레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이 재는데 뒤만 재는 거죠. 옆에 부분이 빠지니까 그 부분을 뒷가슴 둘레랑 앞가슴 둘레를 보고 가슴 둘레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은 몸이 좀 통통하구나, 옆으로 봤을 때 이게 팻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하나의 그 치수가 되는 거죠. 뒷가슴 둘레는 마찬가지로 이 셔츠 여기 들어간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간 부분, 여기를 수평으로 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품, 뒷가슴 둘레 재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가슴 둘레랑 뒷가슴 둘레 이렇게 재는 거는 자켓만 재는 거고,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보고 몸통이 어느 정도 두꺼운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치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야 될 거는 옆구리 둘레, 중동이 되는 거죠. 몸통 중에서 가장 잘록한 부분. 중동도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재되 손가락 집어넣지 않고 제일 잘록한 부분을 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동 재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셔츠는 이 바지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켓 같은 경우에는 꽤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외되는 게 허리 둘레입니다. 허리 둘레라고 하면은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에 맞는 그 핏의 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이런 바지를 입었을 때 벨트 부분이 허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허리는 벨트 부위를 이제 재면은 그게 허리 둘레가 된다. 주의사항은 당연히 수평으로 재는 거죠. 그렇게 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다른 데서는 재지를 않는 건데 또 저희 쪽에서는 재는 거죠. 이제 운동을 해서 좀 근육질 몸매인데 밑가슴이 좀 많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밑가슴 둘레를 재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배가 많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배 둘레를 재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안 재면은 이 자켓을 입었을 때 이게 배에 너무 이게 타이트해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는 안 재죠. 깊게 재르시는 분도 있는데 좀 많이 안 재는 편이죠. 아무래도 이 테일러가 이렇게 직접 재면은 나름대로 다 알고서 재는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셀프 체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면 되는데, 그것도 셔츠를 입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입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뜨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되면은 이제 자켓을 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셔츠부터 기준으로 했는데 셔츠가 아니라 만약에 자켓만 제작을 하고 싶어서 자켓을 입력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자켓하고 셔츠하고 치수가 똑같은 거는 셔츠를 제작하려고 입력을 할 때 셔츠 쪽에 또 바로 떠요.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건 한 번만 입력을 하면은 알아서 뜰 수 있게끔 그렇게 불편함을 되도록이면 줄였습니다. 자켓을 제작하기 위한 치수 재는 법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베스트 기장하고 그 다음에 코트 기장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신체 치수를 다 재면은 베스트하고 코트는 다른 거 잴 게 없어요. 기장만 다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입력한 그 신체 치수를 불러와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